친구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일단 제목은 마음과 뇌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통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저희 연구단에서는 자기 공명 장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로부터 마음이 나온다고 믿고 그 뇌를 이 장치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두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우리가 모두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죠? 근데 다 기분이 다를 것 같죠? 그냥 보니까. 그쵸?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것도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뭐죠? 알파고 다 알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정신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바둑을 인간보다 더 잘 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어서 화제가 되는 과학의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면 저게 누굴까? 이런 걸 알아내는 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사실 이런 사진을 봐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근데 아직 알죠? 누구예요? 네,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네, 김연아 선수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사를 하거나 말을 하는 것 같고 멀리서는 사진을 찍고 있고 아마 이거는 밖에서 찍은 건 아니고 실내에서 찍은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한눈에. 여러분이 이걸 알아내는 것은 알파고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뇌라고 했으니 이제 뇌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저런 장면을 보고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정보는 이 사진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진은 단순히 각각의 장소에 얼마나 빛이 있는가밖에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는 훨씬 그 이상이죠. 그거는 여러분의 두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눈을 거쳐서 들어온 정보가 굉장히 여러 단계의 두뇌 영역을 거쳐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는 여러분이 보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보는 것이 시작하는 아주 시작점이 있어요. 눈이죠, 눈. 여러분이 안구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이 빛이 여기서 들어오면 렌즈를 통해서 뒤에 있는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망막에 빛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재밌게도 빛에 반응하는 세포가 맨 앞에 있고 거기로부터 들어온 신호가 차례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빛에 반응하는 세포가 망막에 가장 가까이 있고 앞에 신경다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신경다발이 다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라면 굉장히 바보 같은 디자인이죠. 재밌는 거는 여기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맹점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신경다발이 뒤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블라인드 스팟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팔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쪽 눈을 감아보세요. 왼눈을 감아보세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왼쪽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 끝.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 끝이 아직 보이는지 보세요. 자, 보이면 서서히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보이는 데를 찾아보세요. 안 보여. 네, 손가락 끝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본 사람, 손가락 사라진 사람, 사라진 거 본 사람. 네, 이게 여러분의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평소에 보여요, 이런 게? 아니요. 평소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 평소에는 볼 수가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블라인드 스팟은 여러분 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평소에는 그런 게 안 보이고 다 잘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왜 그럴까요? 기분 탓. 익숙해져서. 그 좋은 대답이에요. 익숙해져서. 여러분 두뇌가 알아서 채워준 거예요. 없는 정보를.
네, 이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눈이 두 개잖아요. 한쪽 눈의 블라인드 스팟을 다른 쪽 눈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 코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빛에 반응하는 세포 중에 하나인데 가운데만 아주 엄청나게 많고 밖으로 갈수록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가운데만 잘 보이고 밖에는 사실은 여러분의 시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가운데만 저렇게 잘 보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통 주위를 둘러볼 때 이렇게 보여요? 다 잘 보이는 것 같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원숭이의 경우인데 이 뒤에 이 정도, 뭐 3분의 1 가량 시각에 관여하는 두뇌 피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그보다도 더 많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시각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관여하는 두뇌 피질의 양도 아주 많아요. 여러분 망막에 맺히는 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잘 보이는 지점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보여요. 더군다나 그 앞에 신경다발, 혈관 이런 게 잔뜩 있어요. 또 아까 본 블라인드 스팟,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잘 보이는 것 같죠? 안 보이는 부분 없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예요. 자, 눈이 사실은 카메라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눈과 카메라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네, 카메라는 자기가 찍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려면 사실은 카메라에 알파고보다 더 훌륭한 인공지능을 달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차가 커 보여요? 이 중에? 맨 앞에 네. 가까이서 찍은 거랑 멀리서 찍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차가 크게 보일 거예요. 왜 똑같은 크기면 멀리 있는 게 크게 보일까? 장시현상.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의 두뇌가 자동으로 거리를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거리를.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크기의 것이 더 멀리 있으면 당연히 멀리 있는 게 그래서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망막 상에 맺힌 크기만을 가지고 크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거리까지 고려를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두뇌는 망막에 있는 상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의 지각을 만들어내는 건데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발바닥이 나와 보여요? 들어가 보여요? 이거는 어때요? 이 두 사진은 같은 사진이에요. 돌리기만 한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나무 조각들 보이죠? 돌려볼까? 어느 순간에 사슴이 보일 거예요. 사슴이 보이고 나면 나무 조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우와. 사슴이 튀어나오고. 사슴이 튀어나와 보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나무가 더 튀어나오고 있지? 뭐지? 왜 갑자기 나무가 튀어나왔지? 사슴이 돌아가죠. 지금 돌아가서 멈추면 다시. 다시 나무 조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사슴이 모여서 사슴만 색깔 씌우기 때문에. 사슴만 집중해. 여러분 지금 저 그림자가 지어 있는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구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은 어디서 와요? 항상 위에서 와요. 아래부터 빛이 올라오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가정은 빛은 항상 위에서 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위를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자, 깜빡깜빡 하기만 하면 지금 두뇌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부위는 여기밖에 안 보이죠. 근데 깜빡깜빡하면서 움직이기까지 하면 이 옆에 보이는 부분까지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많이 본 걸 텐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돌아가요 하나만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거기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안해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물론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이거는 멈춰있는 자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고양이도 보여요.
고양이도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두뇌에는 움직임을 보는 것을 담당하는 두뇌 영역이 있어요. 그 두뇌 영역도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무엇이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이 움직였다고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색깔은 조명과 그게 비춰주는 반사되는 것과 합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사진에서는 여러분이 조명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잘 알기가 어려워요. 무슨 조명이 비쳤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밝은 조명 안에서 사진을 찍은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거 여러분의 두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밝은 조명 안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가 되려면 궁금한 게 일단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과학 왜 있는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제 옛날에 중학생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런 강의 있을 때 가서 전 주로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자지 않고 들어줘서, 물론 그러다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서 지금 목이 약간 아프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전 즐거웠어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고 신나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